오늘 저희 그 프로젝트 플랫폼 오픈식을 런칭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사실 우리나라 광고 73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이날을 계기로 해서 저희 중소기업 플랫폼 프로젝트가 출범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 봐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프로젝트 명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드디어 에듀원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오늘 광복 73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게 돼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인 만큼 대표님들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 형식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진행은 우리 박윤주 씨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금 한 번씩 정리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 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이어가면은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그거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글로벌 협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답해 주실 분 계신지. 그거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글로벌 협업이란 뭐냐면, 작게는 대한민국과 해외 업체들이 어떤 국가 간의 장벽 없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이제 글로벌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국가 간의 장벽을 없애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거래상의 도덕적인 믿음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제도 하에서 그 누구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3월 10일 오늘 이제 중소기업 플랫폼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무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중소기업들이 알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 30%, 40%도 안 되는 그런 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전개돼 가는 어떤 프로젝트 과정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를 할 거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돼서 작게는 대한민국, 넓게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플랫폼 프로젝트를 낳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 대표님 글로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정 대표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광고를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 좁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어제 이제 그런 잠깐 뉴스도 나오겠지만은 전 세계에 그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살고 있고, 중국, 여러 소련, 러시아,
유럽과 아프리카 것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이민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제 때 그 나라를 뺏긴 그런 저기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갔던 분들이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초대를 받지 못해서 핍박받으면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제도 그 일제 7.3.1 부패 만행 부분을 봤었고 또 독립유공자들 이렇게 다시 추천해서 대통령 표창하는 것도 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부분이라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해외에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 고통에 시달리는 그 부분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좀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플랫폼을 한다고 하면 이 그분들을 위한 것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한국인 또 넓게 얘기하는 소수민족하고 어울리는 그런 어떤 협업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처음에 거망을 하고 진행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은 이제 김정희 실장이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을 감옥들을 맞이해서 더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 플랫폼을 글로벌화하는 그런 협업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쪽 우리가 한 번 더 강국별을 맞이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발적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중소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원래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겠지만 생방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런칭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쭉 재집하면서 지나온 얘기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방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게 관심사가 이 프로젝트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대대적인 발표를 해서 플랫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그 정책 토론하는 민주당 대표 경선하는데 거기서도 정치의 플랫폼 얘기가 나오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플랫폼하고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표들이 혹시나 어떤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 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차라리 생방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우리를 뭐 무시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거를 나쁜 쪽으로 의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하나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이슈화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추진했던 이 플랫폼을 또 정규직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상한 정의로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방은 하지 말고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 의견이 됐어요. 갑자기 변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뭐 실수해도 상관없으니까 신선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 한번 되짚어보고 또 진정한 플랫폼 의미라든가 유지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하면서 또 배워간다라는 또 알아간다라는 그런 자리가 되면 신선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표정부터 좀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나 딱딱한 분위기 가지고 좀 영상이 엄청 이게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 그 플랫폼을 출범하면서 알리는 자리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8가지 질문을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8가지 질문을 거기에 대한 의제를 우리가 답을 하려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8가지 부분이 뭐다 해서 우리가 추리는 부분을 우리 대표들이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답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주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을 하려니까 이게 답이 맞는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학습을 정답을 써야 되는 학습을 배워갖고 이 토론이 잘 안 될 것 같고 너무 다 분위기가 너무 지금 경직돼 있어서 그냥 여기가 비어 있어서 좀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설명하는 자리로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위에서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이게 홍보 영상을 띄우는 거고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고 그에 대한 이제 의견을 조합을 해서 이 홍보 영상을 띄워서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다 여러 큰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뭐 누가 누구겠어 누가 뭐 그러니까요. 짐즈 던져갖고 그 예, 이거 가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되버리니까 너무 경직돼. 어차피 원래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대표중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윤주 씨 보고 질문을 해요. 우린 그 머리 받고 읽어야 돼. 향이 딱딱해 보이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대표님이 설명을 하셨던가. 그냥 그래 들어가야지. 갑자기 나오신다는 9시에 모이자고 했는데 실장님하고 대표님만 10시 넘어가가지고 어느 분은 안 나오시고 그래서 10시 넘어온 게 아니라 내가 9시 40분에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 10시 늦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전에 뭐 연구한다고 막 보고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좀 딱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오면서 그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8개 항목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주체 우리가 중립공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런칭을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맥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기에 구성된 대표들에 대해서 언론에 궁금해하시고 또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사자 하더라도 이성욱 대표한테 형이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그게 뭐냐?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었지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몰랐었어요. 플랫폼 하니까 열차역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지 여든 우리가 이렇게 중소기업 이 프로젝트인 플랫폼을 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답변도 하는 거고 알아야 우리가 끌고 가는 거고 앞으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축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주축인 거고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축인 거고 주인공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원대하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이 플랫폼의 중심인 거고 플랫폼의 주축인 거고 그 멤버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뭐 질문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나오면서 소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는 그런 장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같이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주축 중소기업 대표님들 각자 분야에 맡고 계신 분들이 주축돼서 나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그날이 했는데 되게 약간 머나먼 얘기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가 진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제품 같은 것들을 해외에도 정말 그게 국가의 브랜드고 이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하고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멤버분들이 10명 정도 채 안 되지만 더 많은 분들을 관리하려면 이 위에 있는 그 컨트롤 타워인 대표님들께서 정말 똘똘 뭉치고 또 이런 저희의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다지고 해야지 이런 좋은 의미들을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흩어져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하나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느끼게 돼서 이거를 가지고 정말 해외에 저희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부터 시작을 하지만 플랫폼 자체가 좀 자유스럽게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또 그런 아티스트들을 또 해가지고 협업해서 또 그런 나름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되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적용하기에는 좀 나중에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후진국에도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면 그 환경에 맞춰서도 변형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이제 진짜 꿈꾸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이 질문지 8개를 쭉 보면서 작성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희도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접해왔던 세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떤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지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 오픈하는 부분을 본다 그래도 이 8가지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함축이 되니까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해서 좀 편안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는, 우리 프로젝트를 홍보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이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대표님들이 그냥 훨씬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정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좀 딱딱해질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걸 하시죠. 글로벌 협업은 뭐 김 대표님하고 정 대표님이 함축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뭐 그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강제 이주되고 거기서 이제 2세, 3세를 낳은 우리 한인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과거를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동포로 생각할 거냐, 민족으로 생각할 거냐라는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다 어차피 글로벌 협업을 한다 그러면 다 함께 어울러서 간다는 거. 그건 사실 소외된 계층이 시작을 하는 우리 프로젝트에도 아주 맞는 의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강목적이나 역사적인 문제를 생각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왜 외국 시사를 조국에서 못 받쳤던 사람들이 귀국을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서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제 36년 동안 그 구역을 했던 여러 사람들 실질적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서 청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그 희생하셨던 분들이 환영을 받고 그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겠지만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그 구역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처형을 받거나 이게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뭐 했다가 금방 풀려났던 거고. 똑같이 2차 대전일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인들한테 엄청나게 부역을 했었는데 프랑스는 그거를 단죄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시 그 정립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못한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도용하고 나라의 요직에 있다 보니까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부각을 시키면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부분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거를 억압을 하고 사람들 일부러 밖으로 쫓아낸 거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사람들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히 고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협업이 그분들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어 소통부터 시작하고 모든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부터 시작이 된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위하고 약자를 위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가슴에 울컥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감동을 받고 우리가 생각할 줄 모르는 왜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했고 왜 우리는 그 부분들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도 생각했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어요. 이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그 자식들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즐겨보고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연스럽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추가의 어떤 의견이나 뭐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데 지금 우리 여러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각자 협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각 업체의 어떤 전문화된 그게 주요 사업이겠지만 핵심 사업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 사업은 파이낸싱 금융과 제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 양성, IT와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이 네 가지가 주요 핵심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그 원들을 묶어서 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를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 해당하는 후진국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을 달아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뭐 책임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사업은 추진되어야겠네요. 가능한 좀 빨리 해서 각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을 좀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인재 양성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어제 우리가 내주원 창립총회를 지난 토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사단법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중심에 모든 기초에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사람인데 사람은 곧 어떤 인재 양성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곧 핵심이 돼서 프로젝트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움직이는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 양성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인재 양성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또 인재 양성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아까 글로벌 협업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글로벌 협업하는 데 있어서 인적 교류라든가 또 교환하는 데라든가 또 우리가 그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후진국 주에서 한다면 제조가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쪽에 이제 핵심적인 우리 인재들이 나가서 이제 그 경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결론은 뭐냐면 이게 곧 일자리 창출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기가 어려웠을 때 지금처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을 때 내수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내수 시장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고작 해봐야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로 내수를 이끌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내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100%나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수에서 일자리 창출 해봐야 이 드러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론은 이걸 해외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해외에서. 그게 곧 이제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중요하고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딱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그 디렉터가 얘기했듯이 포르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 생각은 하나로 시작한다고 하면 이 인재 양성이다. 이게 곧 핵심이다.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프로젝트 핵심 사업하고 우리 첫 번째 그 정 대표님하고 김 대표님이 답변해 주신 글로벌 협업하고는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글로벌 협업이 있어야 인재들이 등용을 할 수 있는 또 무대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해외에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또 글로벌 협업으로 또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통하는 부분이라서 뭐 핵심 산업이 인재 양성, 이 결론은 뭐 제조금융도 글로벌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홀리원이 결국은 다 상통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들 보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연관이 돼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아마 이렇게 요런 우리 프로젝트는 요런 모델링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아마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화두를 분화해서 이렇게 대학교로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하는 자리 같은데 요걸 함으로써 좀 폭넓게 정확하게 또 자체가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같아요. 네,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게 계속 읽는 거랑 읽고 넘어가는 거랑 이게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으로 한번 문장으로 요약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내게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저희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시니까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프로젝트란 것이 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하여 이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이게 참 적지 않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실 이게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따진다면 국내에서도 진짜 브랜드를 만들기가 힘든데 이게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건 힘든 일이고 보다 중소기업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야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브랜드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잘 살면 협업을 해서 수출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 수출하는 게 만만치가 않고 또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디서 누가 사줄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2013년부터 여기 메콘에서 이제 처음 세팅하면서 이제 그때도 주변에 중소기업 제품들 좀 괜찮은 거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그걸 마케팅하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를 몇 번씩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진짜 대한민국, 그러니까 코리아냐고 물어봐요. 차이나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다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가다가도 다시 막 몰려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느꼈던 거는 아 진짜 대한민국 제품이 되게 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너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뭐 자금이 많은 거나 인력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고 또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뭐 법률적인 것도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진출하는 데 되게 많이 어려움 느낀다는 거를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이 프로젝트에 메코나이트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해외 파트너와 이제 협업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려운 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지원을. 그러니까 해외 나가고 싶지만 못하면은 언어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뭐 서류랄지 법률이랄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메코나이트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저희가 쉽고 전문적이게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유 씨가 그 얘기를 잘 듣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그래서 이제 그 원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해외 대유통시장에다가 당당하게 우리 제품을 우리 이름으로 출하시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임주 씨가 얘기한 대로 엄청난 장벽이 많다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펼치며 언어적인 해결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 파이낸셜은 어떻게 이끌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며 운송은 물류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끼게 되고 딜러들이 끼게 돼서 원가가 불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납품이 추가될 수 없는 거고 물량 1000노트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연간 500만 개다 이렇게 해서 견적받아서 단가 경쟁에서 진행하면 초도 물량 한 5만 개 납품하고 난 다음에 발주가 툭 끊어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중국에서 하고 있다, 인도에서 하고 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경험이 없고 법률적으로 이런 계약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자기 브랜드로 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당당하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모든 부분들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플랫폼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제 그 구현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훌륭한 아이디어, 제품이 있으면은 해외 시장에 팔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 플랫폼상에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다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갑과 을이 아닌 같은 파트너십을 있습니다. 또 공동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토대를, 이 발판을 마련하는 게 이 프로젝트고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플랫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찾으면서 이제 내가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그 타이틀만 이제 딱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뭐
중소기업 리모델링 프로젝트, 상생 프로젝트 엄청 많아요. 유관부서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자신이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정권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영속 지속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통해서. 네. 그럼 이제 정치도 플랫폼화 시켜야 된다. 해야 되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가 제일 문제죠. 민주당 대표 경우는 토론으로 올라왔는데 정치인들이 플랫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과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우리가 플랫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하면 워낙 또 많잖아요. 우리가 짧게는 협업이라고 했지만 협업 하나의 이제 플랫폼화 그리고 금융도 플랫폼화 시키고 보험도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톡톡에 나왔던 얘기 고구마 주기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고구마 주기 할 수 있다. 지금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고구마 키워가지고 고구마 좀 뜯어서 이렇게 나물 해 먹어도 맛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걸 팔 수가 있다. 왜? 고구마 주기에 대한 성분 분석,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효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가, 법률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어디 많이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다 된다라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할머니가 거부하는 고구마 주기, 고구마 순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제품하고 있는 어떤 영양식품으로서 또 아니면 추억의 식품으로서 얼마든지 재포장해가지고 멋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플랫폼이다. 그래서 한국의 농산물 지금 그 해외 시장에 굉장히 고전하고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맥도날드 때 플랫폼에 적용을 시켜서 이게 준비를 한다 보면 이게 훌륭한 제품을 어떻게 탄생해가지고 아마 수출길이 열 수도 있는 길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들 뭐 시골 출신도 많고 그러는데 꼭 훌륭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것,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히트 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아마 옆에 돌아보면 전에 가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스토어를 통해서라든가 맥도날드 연구군이라든가 그래서 올린다고 하면 이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플랫폼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차 대표님 강원도에 계시는데 아마 주위 찾아보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요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생각한 게 지금 중소기업 여기 한국에서도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힘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대기업 그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들은 하청을 받는 입장이고 그 단가 싸움 때문에 서로 이제 막 거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복지 같은 것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건데 이런 이제 말씀하시고 저희가 추진하려는 이 플랫폼이라면 대기업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 같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저희가 얼마든지 브랜드 만들 수 있고 제품도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기업 굳이 없어도 우리는 해외에 충분히 나가서 제품 팔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근간인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플랫폼에서도 이제 개방형 이노베이션 플랫폼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쪽 대표님들 먼저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가 이걸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쭉
1번, 2번, 3번의 의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엄 대표님도 뭐냐면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화를 하려면 사실 어려움이 많고 홍보를 하려니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브랜드화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윤주 씨도 사례로 뭐냐면 홍콩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이제 자기 브랜드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하다 보니 일단 나라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다행히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보다는 좀 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바인 코리아라고 외쳤던 게 좀 효과는 있었나 봐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나라적인 브랜드 그다음에 회사적인 브랜드 이런 부분에 장벽을 느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사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하면서 가장 필요한 뭐 이렇게 대표님들이 지금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방형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플랫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부분에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4차 혁명에서 제일 필요한 게 플랫폼 요새 너무 많은 플랫폼 뭐 광고도 그렇고 뭐 이제는 개나 소나 뭐 정치인까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인까지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 종류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이나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개방형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벌써 정리가 돼 있던 부분이에요. 오래전부터 정리가 돼 있던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간과했던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눈다고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세 종류가 다 필요해요. 개방형 이노베이션. 낡은 거를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거를 들여오는데 어떻게 개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또 보호를 해줄까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이 어떤 장애 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물건을 정당적으로 팔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면서 이 개방형 이노베이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 그러면 이제 모델링은 뭐 우리가 뭐 얘기를 여러 세 종류로 이제 학문적으로는 구분을 해놨어요. 통합형 플랫폼 모델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런 핸드폰 우리 예를 들면 핸드폰상에 앱을 누가 개발을 했어요. 앱을 개발하면 어떤 핸드폰이나 이 개발하는 데다 올려요. 그 회사랑 계약을 해서 올리면 그 회사는 개발한 사람은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70%의 수수료를 먹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료로 쓰거나 뭐 광고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70%를 개발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광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30%의 수수료를 먹는 요런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링의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고구마 순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 고구마 순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요리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이제 제품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 개방형 이노베이션 중에서 제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이제 예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웃도어 시장에 한동안 붐했을 때 고아텍스라는 거를 섬유 쪽으로 막 연구를 하다 보니 코아텍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이제 효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만들었던 걸 알고 있는데 코아텍스를 그러니까 극세사를 만들어서 숨을 쉴 수 있는 코아텍스를 연구를 해서 그런 섬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제품화 하려니 단독으로 뭐 그냥 아웃도어 쪽으로만 자기 브랜드로 가기에는 사실은 연구한 그게 많다 보니 이런 제품 플랫폼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코아텍스를 광장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우리 장인 뭐가 장인이라 그러면 그 와이프의 부모가 아니라 오늘 옛날부터 장인들은 자기 혼자서 기술을 가지려고 했어요. 절대 전수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된 기술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형 플랫폼이 나오면서 그런 기술을 올리는 거죠. 올려서 난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게 그 뭐냐면 제품형 플랫폼의 모델이 된 거죠. 그게 또 다 개방의
개방 이노베이션 플랫폼 속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이제 우리 SNS처럼 어떤 제품을 올려놔요. 어떤 광장에 올려놔요.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서로 쓰는 거죠. 그럼 광장을 만들면 서로 또 그런 광장 내에서도 광장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또 서로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광장을 또 만들어주는 게 또 개방형 이노베이션의 한 부분이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왜 이 질문을 했는가를, 이건 어차피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우리가 문제점을 여기서 다 지적했어요. 중소기업이 뭘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점.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 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왼쪽으로 쭉 수직적으로. 근데 여러 협업회사에서 만들어 플랫폼 이런 광장을 만들려다 보니 이걸 우리끼리 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방형 모델 운영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아니면 이 세 가지 다 활용을 한 플랫폼이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프로젝트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전문가들, 김시장 포함해서 변호사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언어로 수없이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 우리 벤처기업에 더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먹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다수의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어떤 취지의 목적이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대왕형 얘기를 했는데 잘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러는 거죠. 우리 석답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가 보배다. 구슬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거를 오픈을 해서 구멍 뚫을 수 있는 기술을 접목키고 이걸 끈을 묶어가지고 이걸 제품화시켜서 아름다운 여자 목걸이에 걸었을 때 이게 제품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방형이거든요. 특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회장님 특허를 우리가 목걸이 기입장 앞으로 이전을 했다가 이제 다시 돌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개발해서 특허만 가지고 있고 그게 자랑 담아서 이걸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장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대해서 이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오픈했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이걸 이렇게 감싸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많은 기술들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1년에 어떤 신기술 개발을 해서 수조 원씩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대학이라든가 산하라든가 연구기관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특허를 해가지고 이거 제품화 시켜서 세계적인 제품, 히트친 제품들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개방형의 태세적인 어떤 그런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 기술이 오픈되면 누가 이거 뺏어가지 않나, 이걸 도용해가지고 하는 기술 착취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고 물질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화되지 않고 오픈되지 않아가지고 사장된 특허들이 많다. 결론은 예산만 낭비하고 꿈만 키워놓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든가 훌륭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이거를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해서 우리는 이 플랫폼상에 그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여기서 내 거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개방형 이노베이션입니다. 누구한테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게 다 전문적으로 갖출 수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내 장기 따로 있고 이 사람 장기 따로 있고 이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화된 게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방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개발을 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또 홍보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특허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폐쇄적이거나 그렇게 됐지만 그 부분만 확실히 된다면 그 오픈된 그 장 안에서 충분히 그거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런칭 돼 있는 그게 그거잖아. 네. 거기다 올리게 되면 그 검증을 해주는 거고, 거기 검증을 하시는 임원들이 있는 거고, 또 거기다 올린 그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를 도용해서 갖고 할 수 없도록 법제화 시켜놓는 게 이 플랫폼상에 나와 있는 그 저게 이노베이션 그 장애인 거기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했더니 어떤 놈이 그거 보고 그냥 도용을 해볼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했던 부분이 야, 그럼 내가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야. 근데 거기다 올렸어. 올렸더니 이걸 보고 도용을 해갖고 도전을 만들었어. 그럼 내 원천 기술이 죽는 거고 나는 오픈해가지고 이거 폐가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커버할 거고 어떻게 이걸 제도적으로 마련할 거냐. 이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입되어 있는 플랫폼상에 나와 있는 회원이라고 해요. 회원사들은 그런 어떤 그 조약에 의해서 그런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도용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오픈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 MIT, 스탠퍼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암연구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곧 훌륭한 대화의 이노베이션 대장이 그게 이제 우리 플랫폼상에 그 장을 마련하는 아마 거기서 아마 수많은 스탑 박사들이 아마 논쟁을 벌일 거고 자기가 개발한 아이템을 올려서 검증을 받을 거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이 태어날 거고 그걸 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 거고 또 그 브랜드화를 공동으로 하는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쭉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CVS에 납품을 한다고 CVS하고 공동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세계 제품을 만드는 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곧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노베이션이든 뭐 마케팅이든 간에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진화돼서 또 새로운 또 정말 이노베이션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지금 첫 번째부터 여덟 가지 질문인데 지금 네 번째까지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요점적인 것 같아요. 지금 개방형들은 그 미션 플랫폼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그 어떤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어떤 그게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취지가 아닐까 좀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하고 김 대표님하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좀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그러면요. 그 윤주 씨가 얼마나 이게 종합적으로 그 정리를 해주시잖아. 그럼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으니까 네. 후반전 끝났으니까 하프타임에서 10분간 휴식하시면 네. 일부에 의해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제 협업과 이제 프로젝트 여러 가지 것 중에 항상 처음부터 이제 같이 가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재단이잖아요. 그 인재 양성이랄지 아니면 뭐 장애 쪽 그럴지 아니면 반려동물 쪽이랄지 이런 재단 관련된 그런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 항상 같이 왔었는데 애전 일자리 창출과 그 글로벌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고 중소기업 협업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뭐냐면 뭐 의무라기는 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을 천명을 했어요. 천명을 한 것 중에 이 사단법인 한국일자리애주원이라는 부분을 창출을 하게 됐고 설립을 하게 됐고 8월 12일 날 뜻깊게 설립을 했고 그래서 그럼 한국일자리애주원을 창출을 했는데 창출한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걸 뭐 국내적으로 할 거냐 글로벌로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사실 프로젝트에서 또 하나의 명제인 거예요. 사실 명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뭐 대표님 중에서 네,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자리 창출 지금 계속 우리 프로젝트의 명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아마 쪽보다 험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 재단에서 우리 누구나 공부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세계는 넓고 많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한 이 인재들을 우리 재단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그만큼 공신력도 갖게 되면 해외 인력들이 저희 나라를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는 우리나라가 더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도 그 자리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이 이 재단을 위해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우리가 그저 도와주고 그저 케어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맞게 일할 수 있는 거나 그 사람들만의 장을 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인력들이 그만큼 체계가 잡혀지면 후진국에도 나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우리 글로벌 일자리 창출 협업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말씀 잘하셨습니다. 워낙 잘하셔서 워낙 잘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지원 일자리 창출, 애지원 일자리, 한국 일자리 애지원 재단 명칭을 정할 때 원래 이제 애지원이라고 정했었는데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국이라는 네, 데서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 쪽으로 들어가면은 교육부고 일자리면은 노동부고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일자리를 넣어서 이제 노동부 이제 고용노동부 소속이 돼서 이제 창립총회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들어가야 이게 인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뒤에 애지원이라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추구한 그 재단의 명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지원이었어요. 애지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재양성이었다는 거죠. 그 인재양성이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낙후된 이제 아프리카나 후진국 쪽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하는 거고 동지 없는 기술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내지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기타 여러 데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 시설이라든가 너무 열악하고 또 학교도 뭐 거의 없는 데가 많고 인터넷 이런 것도 만드는 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에서 일정 5%씩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 기부된 금액으로 학교도 설립을 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교회도 지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애지원에 함축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친구, 아프리카, 또 대한민국 사회적인 약자, 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도 아무도 많이 우리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5년에 90인데 학교 문득도 못 가봤거든요. 이게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세대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러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 못했던 부분들 근데 지금도 생상예로 많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성 씨, 박정성과 가수와 그랬더만 최성룡인가? 최성공 씨가 나이가 22살인가 그랬더라고요. 20대. 20대면은 그때 영상을 봤을 때 20대면은 지금 여기 다들 자식들이 계시지만 자식들 나이라는 얘기죠. 그 나이에 화장실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껌을 팔아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박정석 가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진정한 내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힘들게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지원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또 인재 양성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내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내지원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 약자를 위한 거, 소외된 사람을 위한 거, 정의에 위하여 줄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나 기부 문화에 인색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했다고 하겠지만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편법적으로 해서 어떤 상속 승계를 위한 교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잃어주고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이 뭐 세계 최초가 될 거야 모여서 내지원 재단을 창서 설립을 하고 우리 인재 양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다 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와 어떤 포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이익 창출을 해서 어떤 매출에 부합한 부분을 반드시 예지원을 기부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줘야만이 이 예지원이 진정하게 어떤 설립 목적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지원을 탄성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책임감들이 더 많다. 그걸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예지원이 세계적인 인재양성 재단으로 존경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책무가 여기 계신 중소기업 대표분들 포함한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모든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냐 이 생각을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외 진출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단가와 노브랜드, 문화적 다름은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대표님 계신가요? 예, 중소기업 제품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단가와 브랜드, 문화적 차이점을 어떻게 풀어 것인가?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가 참 이게 방대해요, 이게. 근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딱 얘기하면은 플랫폼. 네. 이 플랫폼화가 잘 체계가 갈 수 있으면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용들이 결국은 이게 뭐 글로벌 협업이니 플랫폼화니 전부 다 하나를 더 뒤에 들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화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이고 또 이제 보장된 노출, 네? 누가 모방을 짜는 노출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자기가 선보일 수 있는 그 무대, 그 플랫폼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면 충분히 중소기업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화해서 세계를 나갈 수 있고 또 지금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이게 단일 국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범세계적으로 꼭 다뤄져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알고 보는 게 보면은 이 글로벌 협업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점이 이게 국가로 되는 꼭 플랫폼화가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공평하게 만들어진다면 이게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단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단가적인 거는 저희가 협업을 처음에 컨소시엄을 맺었을 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대기업에서 오더를 받아서 하청으로 내다 보니까 단가를 못 맞추고 단가 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같은 컨소시엄을 해서 협업을 한다면 공평하게 그거는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가는 좀 상대적일 수는 있으니까 사실 뭐냐면 유통계통이 많아지면 단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돼요. 제조하는 사람의 단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단가를 볼 것이냐라는 명제가 있는데 사실 이 단가는 사실 제조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쪽에 단가가 돼야지 소비하는 사람의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중간 유통 관계를 다 플랫폼화 시키면 없어지니까 단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을 된다고 볼 수 있죠. 꼭 그런 부분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품의 고가치도 필요하다고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30조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차출할 수 있는 부분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후진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에서 아주 싼 가격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뛰어넘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소비한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글로벌 협업화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100% 제조를 해야 된다면은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우수인력 얘기했지만 훌륭한 제품을 아프리카라든가 후진적인 지금 그쪽에서 제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의 훌륭한 인재들이 나가서 그것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은 엄청나는데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땅덩어리 떴죠. 그 다음에 한계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바이어가 원하는 대유통에서 원하는 그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소화 가능할 수 있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30을 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70은 아프리카에서 소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면은 단가적인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근데 모든 부분을 그 플랫폼 상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단가가 다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글로벌화로 나가서 글로벌화 협업을 통해서 이 단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브랜드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중소기업 갑자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브랜드화를 해서 이게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많은 마케팅 전략,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대유통업체 또 해외 유명한 회사와 같이 공동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천명을 했잖아요. 브랜드는 너다. 대기업은 우리가 안 하겠다. 중소기업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게 목표라는 거죠. 브랜드화 시키려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서 나가야만이 이게 진정하게 우리가 우리 자체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한다고 그러면은 답이 없을 것 같고 공동 브랜드화 어떤 명제에 어떤 답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트럼프 정책은 사실 미국이 세계로 제조를 맡겼던 부분을 다시 지금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그 역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명제를 두고 이 부분 저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가 부분이나 뭐 문화적인 것도 포럼을 통해서 문화적인 거를 알린다는 것도 사실 일종의 한 방편이고 뭐 여러 가지를 조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명제가 이거다라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문화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우리 얘기하자면 문화 차이다. 의사소통 안 되면 이건 문화 차이다. 뭐 코리안 타임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문화라고 얘기하면 해외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론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교육이라는 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끝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게 전략을 펼친다고 그러면은 문화적인 부분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지금 성상교육에 엔터테인먼트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가수들, 유명 가수들을 투입을 시켜서 한류 바람을 일으켜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나오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냐면 여기 이제 언론사 앞에 있지만은 언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접근할 거냐, 어떻게 어떤 한류 바람을 일으킬 거냐, 어떻게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로모션을 개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교환학습 이루어지듯이 교환 뭐라고 하나? 글로 뭐라고 하는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교환하는 거죠. 또 인재 양성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게 되면 이 플랫폼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업체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알선 부분들, 또 그 외에 나와 있는 그 나라의 또 우리만은 국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지 않는 문화적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거다. 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지 않으면은 이건 접근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문화 과정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는 뭐 필리핀, 중국, 뭐 베트남 같은데 그게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고 TV를 통해서 보지만은 이게 끝없는 갈등, 끝없는 드라마.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이게 플랫폼화 되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방문을 할 거고 또 한국 사람들도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 동시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정부 당국에서 많은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중소기업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영원한 과제로 남겨두고 끝없이 토론을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문화적인 부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5,000년 역사 대한민국 국민 해외에 살아도 그 문화, 그 역사 자기도 모르게 DNA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지원을 통해서 또 약간 이 대표가 얘기했듯이 보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은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하고 김 대표님은 나랑 서마실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아니 6번 이 질문을 자세히 보니까 김명환 대표님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이거 반응하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과 노브랜드 문화적 차이, 즉 그 해외 진출의 일월상에 많은 이러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진출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 같아요. 즉 보면은 뭐 금융, 매니지먼트, 법률, 회계, 뭐 유통 이런 모든 그런 과정은 일반 중소기업이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이 과정을 책임지고 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 맥본 IT SCM, 맥본 IT 플랫폼이 활용된다면 우리가 답답한 그 중소기업들 다 그 창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도 있고 여러분 이거 맥본 IT SCM을 하면 6번이 답이 해결을 오면서 앞에 의의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잘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닌가? 과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맥본 IT SCM을 잘 활용하자.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잘 이끌어갈 수 문제는 있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끌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프로젝트의 명제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사실 그걸 되짚어 준 거고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이런 부분들이 심사숙고가 됐으니 오픈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설명을 해주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질문의 요지, 포인트가 이제 뭔가 마지막에 뒤집어도 되는데 잠깐 말씀 좀 나오시니까 그 오늘 대화의 요지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아니면은 국가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지금 제시된 게 플랫폼 만사 형성이든 그것만 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이제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랫폼 구성해놓고 다 밀어넣어놨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이제 도루묵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하나의 던진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금 문을 열어 오픈해놓은 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거냐. 몇 년 뒤에 검색어 1위가 누가 될 거냐. 네, 그런 부분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네. 원 대표님, 그 중소기업에서 보면 이제 가장 그 중소기업 대표진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뻔하잖아요. 뭐, 나 해외로 갈 거야. 한국 비싼 데 갈 거야. 거기서 이제 제품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거의 10분 중에 7, 8분 다 그런 말을 해요. 나 무대 먹고 해외로 나가야지. 인건비싼 데로 가야지.
지금 그런 대화가 다 화두로 돼 있는 게 중소기업 그 대표님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대기업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걸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닥쳐 있는 상황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플랫폼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플랫폼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이제 요즘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지 그전에 고민을 못했으니까. 플랫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어떤 국가가 그 입장에서 가만히 봤을 때 그 지금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사회 상황, 문화 상황 모든 면에서 내가 유리하니까 거기 가서 뭘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강점이 있는 근데 나만의 강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강점을 키워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의 강점 그 회사를 키워주는 거고 아니면은 그쪽 다른 나라에서 그 문화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어서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플랫폼화 시키는 거지. 네.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협업도 반드시 저는 달성이 된다고 봐요. 시간적인 저기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다.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엄청난 거구나. 물론 이제 지금 일부에서 체계화되지 않았지만은 구석구석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어요. 플랫폼화 읽어보니까요. 다들 뭐 유튜브라든가 뭐 아이디어 분야라든가 아니면 거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시스템이 전부 다 거기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강대학이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만들어서 그렇지.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만들자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땐 아주 엄청난 이게 큰 장애되지 않냐. 이런 거죠. 예. 플랫폼 얘기했듯이 플랫폼 수만 개 수천 개가 있잖아요. 다 각자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이 실패를 하고 있고 성공을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플랫폼 상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을 어떤 멤버들을 갖고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 모여있는 분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플랫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구성되어 있는 해외 유통이라는 것들은 다 대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적임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하고 지금 플랫폼을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 사람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플랫폼을 하냐? 어떻게 내가 발주를 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납기를 맞출 거고 어떻게 품질을 보장할 거고 어떻게 서비스라든가 모든 걸 할 거냐? 이게 화두라는 거죠. 내가 구매하는 입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둘이 있는 데다 어떻게 내가 한 달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발주를 주겠냐? 못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장이 어떻게 보면 맥코나이트가 주축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CVS에서 마스크 팩에 대해서 발주를 주게 되면은 맥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하청업체, 다른 2차 업체, 1차 업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는데 그걸 주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협업이라는 걸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자 고통 분담을 해서 자금 부담부터 시작해서 납기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맥콘에서 발주를 주게 되면은 맥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기, 품질, AS, 여러 가지 부분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공신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대유통들이 발주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중소기업 뭐예요? 가장 문제되는 게 돈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생산을 못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유통 결제 조건은 납품 후, 선적 후, 60일, 90일 결제 조건은 할 수가 없어. 저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중국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나서갖고 보장을 해주고 자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대한 제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대량으로 불가능해요. 돈도 정부에서 안 해줘. 그 역할을 플랫폼상에 들어있는 파이낸싱 회사들이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투자도 해주고 대출도 해줘서 그 자금난을 해결해줘. 공신력이 있는 업체에서 대유통업체에서 발주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메코나이트가 플랫폼에서 메코나이트 주축이고 그래서 메코나이트가 끝없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러를 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신뢰를 쌓기 위한 거예요. 저희를 딱 해봤더니 뭐 이게 인터넷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어디 있는도 모르는 회사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누가 발주를 주겠냐고. 그래서 그다시 우리가 언론 플러를 했었고 그다시 했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을 뒷받침하게 한 부분. 이미 우리는 플랫폼상에 지금 중지를 쭉 해왔었다는 거죠. 그걸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거고 그 역할을 메콘이 하게 된 거고 또 메콘만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갖고 그라는 공신이 있겠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서 앞으로 플랫폼을 키우겠다.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겠다. 플랫폼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끝없이 정책들을 밀고 가겠다라는 그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장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편성을 해서 같이 끌고 있고 그게 중소기업이 핵심이 되고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 해외에 나가 있는 소수민족들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산으로 제공하는 게 플랫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일단 소기업은 무슨 용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두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 다음에 누구나 남녀노소 국적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뭐 프로젝트 설명을 한다. 한마디로 프로젝트를 설명한다면 그다음에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사실 지금 우리 토론하면서 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제일 마지막에 참여하신 우리 최지현 대표님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두 가지를 탁 묶어서 하나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여를 했지만 제 소견을 붙여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아는 글귀죠.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했던 분은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자유과 우익이 갈라졌을 때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현실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기술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팔로 때문에 공을 하고 수출을 하고자 하지만 자금난과 그리고 인력난으로 그것을 개별 기업이 소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가 힘들고 지속 가능하게 기업이 이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아니라 함께 그게 뭉치면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품에는 이게 브랜드화가 돼야 하고 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화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한 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첫 번째는 물론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플랫폼에 참여한 기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수의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네트워크화 되어져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소기업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이게 공동 브랜드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브랜드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신뢰가 있는 브랜드를 형성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저 브랜드 하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노브랜드가 뭡니까?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이미 각인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런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플랫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워렌 버핏이 그 투자의 70%를 플랫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래의 성장 산업의 동력은 플랫폼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가 플랫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핸드폰, 모바일 시대, 그게 이제 결국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 시스템화해서 이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제품 만들고 여러 가지 판로 때문에 고민하지만 사실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만 중소기업 개별 기물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이것이 사회화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후대 양성과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가치 경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 있었을 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 CEO분들이 모이게 되고 또 전 세계에 그게 확산되어진다면 큰 힘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저희가 이 한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신 분도 있고 했는데 일단 프로젝트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라기보다는 여지껏 해왔던 프로젝트가 뭐다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출범과 동시에 대표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대방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일단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